안녕하세요. 자, 많이 힘드시죠? 자, 이제 중반 정도 접어들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오늘부터는 중반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자, 조금만 더 진도를 나가면 한 과정이 끝나게 됩니다. 절대 어렵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자, 열심히 한번 해보시면 됩니다. 처음이니까 뭐 모르는 거 있을 수 있고 틀릴 수 있어요. 자, 어디로 가느냐? 220페이지에 숙제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13번. 주식회사 한국은 X1년 7월 1일 날 차량 운반구를 10,000원에 취득하였다. 자, 상각 방법은 이중채광법을 사용한대요. 그러면 감가상각비는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이제 감가상각할 방법에는, 자, 먼저 정해법이 있었죠? 자, 정해법은 내역연수분의 취득원가 마이너스 잔존가액. 자, 요게 정해법이고, 그 다음에 이제 연수합계법이 있었죠? 자, 연수합계법은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액을 뺀 금액, 자, 요걸 뺀 금액을 내용연수의 합계분의, 자, 내용연수 합계분의 거꾸로 연수, 이렇게 가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정률법. 자, 정률법은 미상가액에다가 정해진 비율을 곱해라 이랬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중체감법이 있었는데, 자, 이중체감법도 공식은 똑같죠? 자, 이중체감법도 정률법하고 똑같습니다. 미상가액 곱하기 정률. 자, 똑같은데 이제 뭐의 차이냐? 요 정률의 차이죠. 자, 정률법의 정률은, 요거는 뭐 출제자가, 자, 준다 그랬잖아요. 출제자가 몇 퍼센트 이렇게 줘요. 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우리는 못하죠. 자, 우리 정률을 구하려면은 1 마이너스, 자, 내용연수 제곱근이죠. 자, 취득원가분의 잔존가액. 이걸 우리는 할 수가 없어요. 이걸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자, 출제자가 주는 거죠. 그 대신에 이중체감법의 정률, 요거는 뭐야? 정해법의 배법. 자, 정해법의 배법이니까 n분의 1의 2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문제를 보면은 X1년 7월 1일 날 차량 운반구를 10,000원에 취득하였고 이중체감법을 적용한다. 그럼 먼저 미상가액은, 자, 처음에 취득한 거죠. 자, X1년 7월 1일 날 취득을 했으니까, 자, 취득원가는 얼마냐? 10,000원. 자, 10,000원에다가 아직 한 번도 상각을 안 했으니까, 그리고 이 두 개는 잔존가액을 빼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잔존가액을 빼는 거는 여기 요 정해법하고 연수합계법은 정해법을 빼는 거지만, 정률법은 연수합계법이나 정해법처럼 이 잔존가액을 빼지 않죠. 그냥 미상가액이니까 아직 한 번도 상각 안 된 금액 10,000원에다가, 자, 내용연수가 5년이에요. 그러면 5분의 1의 2배. 그러면 5분의 1의 2배면 요게 20%의 2배니까 40%가 되는 거죠. 그러면 4,000원. 근데 반년이잖아요. 지금 7월 1일이니까. 그러면 2,000원만 감가상각비가 된다. 이 소리죠. 자, 그런데, 자, 이 문제에서 요구하는 것은 X2년도 감가상각비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면 X1년도에는 2,000원이 감가상각이 됐고, 요게 12월 말일까지고, 자, 이제 X3년 1월 1일부터 자, 12월 31일까지는, 자, 미상가액은 10,000원에서 2,000원이 상각이 됐으니까 미상가액은 8,000원이 되는 거죠. 여기 10,000원에서 2,000원 빼면, 자, 8,000원에 40%.
자, 8,000원이 40%니까 48에 32. 자, 3,200원이 요 문제의 정답이 되는 거죠. 만약에 X1년도 감가상각비를 물어봤다. 그러면 2,000원이 되고 X3년도를 물어보면 자, 이때는 완전한 1년분이니까 3,200원이 된다. 자, 14번입니다. 주식회사 한국은 X1년 4월 1일 날 자, 기계장치를 취득하여 연수학계법으로 상각을 했고 X2년 말 기계장치의 감가상각 누계액은 어떻게 되겠느냐. 이게 좀 어려워요. 연수학계법이 조금 이제 실수를 하기가 참 좋죠. 이게. 자, 이제 무슨 말이냐 하면은 요 연수학계법은 이렇게 가는 거예요, 지금. 자, 요게 X1년이고 그 다음에 여기가 X2년. 근데 언제 취득을 했느냐? 4월 1일 날 취득을 했대요. 그럼 4월 1일이면 요 X1년에는 9달이죠, 9달. 자, X2년도에는 12달이 되는데 자, 이제 문제는 뭐냐? 내용 연수를 어떻게 구하냐면은 여기서부터 이제 여기까지 내년 3월까지가 요게 이제 15분의 5가 되는 거죠. 지금의 내용 연수는 몇 년이냐? 5년이라고 그랬으니까 자, 5년이면 우리 내용 연수의 합계는 어떻게 돼요? 자, 2분의 n 곱하기 n 플러스 1이 되니까 5년에 6년. 그러면 이제 5, 6이 30이니까 15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15분의 5가 되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여기는 이렇게 들어가면은 X3년에는 여기가 어떻게 돼요? X가 여기가 이제 3월이 되는 거죠. 이게. 그러면 여기는 15분의 5가 되고 여기는 15분의 4가 되는데 지금 문제가 요구하는 것은 요 X2년도 요걸 물어봤으니까 여기서 3달하고 여기서 9달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자, 그러므로 자, 취득원가 마이너스 잔존가에 그러면 취득원가는 120이고 자, 잔존가액은 없다. 자, 그러면 이제 X1년도에는 이렇게 되겠죠. 4월 1일부터니까 자, 12월 말까지 자, 요놈 곱하기 15분의 5에 9달이죠. 15분의 9. 자, 요게 이제 X1년이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X2년도에는 자, 역시 120만 원입니다. 자, 120만 원. 자, 요거 곱하기 15분의 5에 3달. 요거 3달이죠. 12분의 3하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9달이 15분의 4에 9달이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는 120만 원. 자, 요거 곱하기 자, 15분의 4에 12분의 9 이렇게 되면 요거 두 개를 합쳐준 게 요게 X2년도의 감가상각비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계산을 하면 120만 원 곱하기 5 나누기 15 곱하기 3 나누기 12 하면은 여기는 10만 원이 나오죠. 자, 그 다음에 X2년도 9달은 120만 원 곱하기 4 나누기 15 곱하기 9 나누기 12 해주면은 24만 원 이렇게 나와서 요거하고 요거를 더하면 34만 원이 X2년도에 감가상각비가 계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연수학계법 이렇게 이 월로 따지는 게 처음에는 조금 좀 이상하게 보일 거예요. 그런데 몇 번 해보시면은 흐름을 쉽게 잡을 수가 있죠. 자, 요거 다시 한번 연습을 좀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자, 문제가 요구하는 것은 X2년 말 감가상각비를 물어봤으면 감가상각비를 물어봤으면은 34만 원이 정답인데 자, 이 문제가 요구하는 것은 감가상각 누계액을 물어봤잖아요. 자, 누계액을 물어봤으니까 요거까지 더해줘야죠.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120만 원 곱하기 5 나누기 15 곱하기 9 나누기 12 그러면 이게 30만 원이네요. 자, 이렇게 30만 원이 나오면 얘하고를 더한 게 감가상각 누계액이다. 그러면은 64만 원이 정답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하는 1법, 요거를 1법이라고 하고, 자, 2법은 누계액을 물어보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죠. 자, 요거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어차피 누계액이면 15분의 5에 1년 다 됐고, 그 다음에 15분의 4에서 9달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이렇게 해버리면, 자, 요거 2법으로 하게 되면, 자, 취득원가는 120. 자, 잔존가액은 없어요. 그러면 15분의 5. 자, 요거하고, 자, 120만 원 곱하기 15분의 4. 요거에 12분의 9. 이렇게 해서 두 개를 더해줘야죠. 자, 그러면은 120만 원에서 5 나누기 15. 그러면 여기가 40만 원이 나오고, 자, 여기는 120만 원 곱하기 4 나누기 15 곱하기 9 나누기 12 그러면은 이게 24만 원이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 더하면 역시 64만 원이 나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래서 1법으로 해도 되고 2법으로 해도 된다. 원리를 요 1법, 2법 두 가지를 다 해보셔가지고 연수학계법은 이런 흐름을 갖고 있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넘어갑니다. 15번. 다음은 주식회사 백두의 기계와 관련된 자료다. 주식회사 백두는 회계기간 동안 취득원가 50만 원의 감가상각 누계액이 20만 원인 기계를 처분했대요. 자, 이 기간 중 백두가 취득한 기계장치의 취득원가는 얼마가 되겠느냐 이렇게 나왔죠. 자, 그럼 이제 요거는 뭐를 갖고 계산하면 돼요. 자, 이제 우선 자, 지금 그 기계장치의 취득원가, 요 취득원가를 물어봤으니까, 자, 이제 기계장치 계정을 그려보면 되는 거죠. 자, 기계장치. 자, 먼저 기초가 얼마 나왔어요? 자, 기초는 170만 원. 자, 순액으로 하면 되죠. 그 다음에 여기가 취득. 그 다음에 처분. 자, 그 다음에 이제 기말. 이렇게 나왔으니까, 자, 기말은 얼마 나와요? 15만 원.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자, 처분한 게 있겠고, 단기에 감가상각 누계액이 있겠죠? 자, 그러면 감가상각 누계액은 얼마가 나왔어요? 자, 23만 원. 단기의 감가상각비만 본대요. 자, 단기의 감가상각비는 23만 원. 자, 그 다음에는 얼마에 처분했느냐? 자, 거기 보시면은 취득원가가 50만 원이고 감가상각 누계액이 20만 원인 기계를 처분했잖아요. 그러면 얼마짜리가 처분된 거예요? 30만 원짜리가 처분된 거죠. 순액으로 가니까. 자, 이렇게 되면은 요게 이제 취득가액 이렇게 되겠죠. 자, 계산하면은 150만 원에서 23만 원. 자, 플러스 30. 그 다음에 더해서 170을 빼면, 자, 그러면 33만 원에 기계를 새로이 취득했다. 이렇게 잡아낼 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해도 되고요. 아니면은 요거를 총액법으로 해도 관계는 없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를 해주는 거죠, 여기다가. 여기다가 이제 기계, 그 다음에 이제 기계, 자, 감가상각 누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초에다가 취득, 그 다음에 처분에다가 기말 이렇게 들어가죠. 자, 그 다음에 감가상각 누계액은 이제 기초,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IS 상각이죠. 자, 상각,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처분. 자, 그리고 이제 남는 게 없는 거죠. 감가상각 누계액은. 자, 그렇게 해서 기말이 있으면은 일부 처분했으면은 기말이 남는 거고. 그런데 구태여 이렇게 지금 순장부가액으로 나올 때에는 구태여 요구를 할 필요가 없어요. 요거는 어떨 때 하느냐? 취득원가 나와 있고 감가상각 누계액이 따로 표시되어 있을 때, 자, 그때는 이제 이 방법으로 접근하시면 된다. 자, 그 나중에 그렇게 문제가 나올 때 이 방법이 어떤 건지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처럼 순장부가액으로 나왔다. 순장부가액이라는 것은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 누계액을 뺀 금액이 순장부가액이니까, 자, 순장부가액으로 나왔을 때는 아까처럼 하나만 딱 그려버리면 되죠. 자, 요거 이제 하나만 순액으로, 자, 이렇게 기계를 그리고, 자, 기계는 자산이니까 기초, 자, 그 다음에 취득, 그 다음에 여기가 처분, 그 다음에 당기에 IS에 들어가는 감가상각비, 그 다음에 여기는 기말. 자, 이렇게 해서 요거는 순액으로 하는 방법.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총액으로 하는 방법. 요 두 가지를 다 알아두셔야 돼요. 나중 가면은 요렇게 해야 되는 이런 문제들이 또 보입니다. 그래서 그때도 요렇게 하든지 이렇게 바꿔도 되는데 두 가지 방법을 다 알아두는 것이 훨씬 편하죠. 자, 그 다음에 16번하고 17번은 심화예요. 자, 그 다음에 18, 19, 20까지, 21번까지, 자, 요거는 심화로 넘겼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225, 225에 25번. 자, 요거는 뭐냐? 자, 주식회사 한국은 X1년 1월 1일 날 기계장치를 200에 취득하여 원가 모형을 적용하기로 하였고, 내용연수는 5년, 잔존가액은 20으로 추정된다. 자, 월할 기준을 적용하며 정액법으로 감가상각한다. 자, 동자산을 80만 원에 매각했다면 유형자산의 처분손익, 요건 얼마냐? 자, 요거는 이제 자, 보시면 우리는 이제 기계를 얼마에 취득을 했어요? 200만 원에 취득을 했어요. 자, 취득가액은 200. 그 다음에 이제 그동안 사용을 했으니까 그동안 감가상각을 얼마 했는지, 자, 감가상각 금액을 요거를 계산해 주면은 요게 현재의 장부가액이 되는 거죠. 그러면 얘를 얼마에 처분했느냐, 요거를 비교하면은 여기에서 처분 손익이 이렇게 나오죠. 자, 취득가액은 200이고, 자, 그럼 감가상각은 내용연수가 5년에 잔존가치는 20. 자, 그러면 내용연수분의 취득원가 마이너스 잔존가액. 그러면은 180을 5년, 그러면 1년에 36만 원씩 값어치가 떨어지죠. 자, 먼저 X1년 1월 1일 날 취득했는데 언제 팔았느냐? X3년 6월 말일 날 팔았네요. 그러면 X1년, X2년, X3년 6월. 그럼 2년 반. 자, 그러면 36만 원 곱하기 2와 12분의 6. 그러면 90만 원이 값어치가 떨어진 거죠. 자, 36만 원 곱하기 요거는 어떻게 하면 돼요? 12분의 30. 이렇게 계산해도 90 나오죠. 그러면 200에서 90이 값어치가 떨어지면은 얘는 얼마짜리예요? 110만 원짜리다. 그러면 이 110만 원짜리를 얼마에 팔았대요? 80. 자, 80에 처분했으니까 장부가액은 110인데 더 적게 팔았네요. 그러면 30만 원의 처분 손실이 발생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만약에 얘를 120에 팔았다. 그러면 어떻게 돼? 110짜리를 120에 팔았다? 그러면 이때는 10만 원의 이익이 생길 거고, 요것만 잘 정리해서 요거를 구해주면은 그 다음부터는 쉬운 문제가 됩니다. 자, 넘어갑니다. 자, 다음에는 다시 26번 한번 해보죠. 자, 요 26번도 가능하면 제가 왜 숙제를 안 내드렸나 몰라요. 자, 요것도
만약에 안 풀어보셨으면은 먼저 풀어보고 잠시 강의 스톱했다가 26번, 그 다음에 27번, 28번 요 세 가지를 한번 먼저 풀어보시고 그 다음에 설명을 들으시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인 공부 방법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제가 지금 이 기본서에서 빼고 심화로 넘기는 거 이거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회계에 나 90점 이상 받을 거야 이런 마음을 가진 분들은 당연히 심화해서 열심히 하시는 거고, 아 나는 회계에서 60점 70점만 나오면 만족스럽다 이러신 분들은 오히려 심화 들어가서 머리 아프게 하지 마세요. 그냥 기본서의 내용만 충실하게 해도 요 심화에 나오는 거는 안 나올 때가 더 많은 문제들이에요. 그리고 어쩌다 한번 몇 년에 한 번씩 툭툭 그냥 불쑥 찾아오는 손님이죠. 그러면 그런 몇 년 만에 한 번씩 나올 만한 그런 문제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으면은 오히려 더 심각하게 머리가 훼손돼 버려요. 그러니까 제가 심화로 빼겠습니다라고 하는 거는 회계 처음 배우신 분들은 그냥 이거 안 해도 된다라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그게 만약에 시험에 나왔다 한 문제 포기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 아니면 나중에 시간적인 여유가 있잖아요. 그러면 심화해서 나 이거 한번 좀 해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 갖고 그때 공부하셔도 충분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빼놨다고 해서 불안해하지 마시라는 거. 자, 26번 들어갑니다. 자, 먼저 주식회사 한국은 5월 1일 날 기계장치를 20만 원에 취득하고 원가 모형을 적용하였다. 자, X5년도에 순공정가치와 사용가치가 자 12만 원하고 12만 원이래요. 그러면은 2006년 7월 1일 날 얘를 9만 원의 현금을 받고 처분했다면 자 처분 손익은 얼마겠느냐. 자 우선 먼저 정리를 해봅니다. 자 먼저 2005년 1월 1일 날 기계를 얼마에 취득했어요? 20만 원에 취득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원가 모형을 적용하여 감가상각을 합니다. 자 내용연수는 5년, 잔존가액은 없대요. 그러면 20만 원의 내용연수 5년이면은 얼마가 돼요? 얘는 1년에 4만 원씩이 값어치가 떨어지는 거죠. 20만 원을 5로 나누면 그러면 얼마짜리가 되느냐? 16만 원짜리가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자, 얘가 2016년 7월 1일 날 얼마의 현금을 받고 처분을 했느냐? 9만 원의 현금을 받고 처분했습니다. 그러면 얘는 얼마짜리냐? 장부가액부터 먼저 계산을 해보죠. 자, 이 문제는 지금 하지 마시고, 자, 제가 먼저 안 해드린 게 있어요. 요 26번하고 27번, 28번은 잠시 보류하겠습니다. 우선 손상을 먼저 배우고 그리고 나서 되돌아올게요. 자, 요 26번은 잠시 보류. 자, 그리고 어디로 들어가느냐? 쭉 앞으로 갑니다. 자, 앞으로 가서 어디로 가시냐 하면은 210페이지. 자, 210페이지 보면은 유형자산의 손상이라는 게 나와요. 자, 요걸 먼저 배우겠습니다. 자, 유형자산의 손상이라고 하는 것은 자, 내가 유형자산을 취득을 해서 자,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이제. 자, 1년, 2년, 3년. 자, 예를 들어서 내가 100만 원에 취득을 했고 내용연수는 5년이래요. 내용연수는 5년. 자, 취득원가는 100만 원. 그 다음에 상각방법은 정해법. 자, 잔존가액은 없대요. 그러면 1년에 얼마씩? 20만 원씩이 값어치 떨어지죠? 그러면 1년이 들어갔을 때 20. 자, 또 1년이 지나면은 20. 자, 또 1년이 지나면은 20. 이렇게 값어치가 떨어지죠? 그러면 자, 요거의 장부가액은 이제 얼마가 됐느냐? 장부가액은 60이 된 거죠. 100만 원에서 장부가액은 40. 20만 원, 20만 원, 20만 원이니까 장부가액은 40. 자, 그런데 이제 이 상태에서 회수 가능가액이,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장부가액이 40인데 요때 회수 가능가액이 얼마로 떨어졌느냐? 30만 원으로 떨어져 버렸어요. 그러면 원래는 장부가액이 40만 원이어야 되는데
여기서 10만 원이 툭 떨어져 버렸다. 그럼 이때 회수 가능가액이라는 건 뭐냐? 이때는 사용가치하고 매각가치 중에서 큰 놈이에요. 사용가치와 매각가치 중에서 큰 금액. 조금 이상하죠? 우리 회계는 언제나 두 개가 나오면 둘 중 적은 금액으로 가잖아요. 근데 요거는 큰 금액으로 가요. 회수 가능가액은 사용가치와 매각가치 중에서 큰 놈이래. 그러면 사용가치는 25만 원인데 매각가치가 30만 원이다 이 소리죠. 그래서 여기에 큰 놈이기 때문에 회수 가능가액이 요 금액으로 간 거죠. 그럼 이 뜻은 뭐냐 하면은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요 장부가액은 40만 원짜리 뭐 기계인데, 기계라고 하고 3년이 지난 후에 얘를 그냥 계속해서 우리 회사가 사용한다면 25만 원의 값어치가 있는 물건이고, 이 상태에서 그냥 누가 매각을 한다면은 30만 원에 매각할 수 있다 이런 소리예요. 그럼 여러분들 같으면은 어떤 걸 쓰실래요? 매각하실래요? 사용할래요? 당연하지. 매각 가치가 더 크면 팔아버리는 게 당연한 거죠. 근데 만약에 사용 가치가 35만 원이다. 그러면 써야 되겠죠. 그래서 요거는 사용 가치와 매각 가치 중에서 큰 금액으로 회수 가능가액을 정합니다. 그럼 여기에는 얼마가 떨어진 거예요? 40만 원인데 30만 원이 됐으니까 10만 원에 요런 거를, 요렇게 10만 원 떨어진 놈, 요 놈을 우리는 손상을 입었다라고 하고, 얘를 손상 차손으로 감가상각과 별도의 회계 처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 X1년이라고 한다면, 자, X1년 말에는 차변의 감가상각비 20. 자, 대변에는 감가상각 누계액이 20. 자, X2년도 말 똑같죠? 감가상각비 20, 감가상각 누계액이 20. 자, X3년도 12월 말일 날은 자, 감가상각비 20, 자, 감가상각 누계액은 20. 우선 여기까지는 똑같이 하고, 그 다음에 이후에 다시 손상을 입었으니까 여기다가 유형자산에 손상차손이 10만원 이게 별도로 발생을 한 거죠. 감가상각비와 별도로 자산이 손상을 입었다. 유형자산 손상차손을 10만원. 그러면서 여기다가는 감가상각 누계액과 같은 내용인 유형자산의 손상차손 누계액을, 자, 손상차손 누계액을 10만원 이렇게 만들어 주는 거죠. 그럼 이제 장부에는 어떻게 표시가 되느냐? 자, X3년도 자 12월 말일 날은 기계는 100만 원이에요. 그리고 그 밑에 감가상각 누계액은 60,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시하고, 자, 그 밑에 자, 손상차손 누계액이 10만원 이렇게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시해서 얘 장부가액을 요 회수 가능가액으로 이렇게 만들어 주는 거, 요거를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손상, 이렇게 얘기를 한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사용의 가치 외에 추가로 자산의 가치가 급격하게 하락해서 회수할 가망이 없을 때, 그때는 회수 가능가액으로 장부가액을 조정해서 거기서 떨어진 금액을 손상차손으로 인식해야 한다. 요거 먼저 이해를 하겠습니다. 자, 210페이지에 유형자산은 역사원가로 기록하고 감가상각을 통하여 자산의 장부금액을 체계적으로 감소시키거나 보고기간 말에 공정가치로 평가하여 장부금액을 표시한다. 그러나 해당 유형자산에 대하여 심각한 가치 하락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를 단기 비용으로 반영하고 기업의 이해관계자에게 적절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매 보고기간 말 자산의 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는지를 검토하고, 만약 그러한 징후가 있다면 당해 자산의 회수 가능가액을 추정하여 손상차손을 인식해야 한다. 자, 그 밑에 있는 손상차손의 징후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냥 가볍게 한번 읽어보시고 우리 시험 문제에는
별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산의 가치가 장부가액보다 급격하게 하락해서 회복할 가능이 없을 때 그때는 손상을 인식해야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 자, 이때 오른쪽 211페이지에 자, 회수 가능가액이란 자산의 공정가치와 사용가치 중에서 큰 금액을 말합니다. 자, 이때 자산의 공정가치가 매각가치예요. 이 매각이 되는 것은 공정한 가격으로 팔을 수 있는 금액이기 때문에 매각가치, 자, 또는 자산의 공정가액하고 사용가치 중에서 큰 금액으로 가야 된다. 자, 그렇게 해서 정리하시고요. 자, 그래서 유형자산의 회수가액이 장부금액에 미달할 때 자, 자산의 장부금액을 회수가능가액으로 감소시키고 단기 감소액은 손상차손으로 인식하여야 한다. 이렇게 나왔죠? 자, 그럼 그 밑에 기출문제. 자, 주식회사 한국은 X1년 초 기계장치를 취득했다. 자, 기계장치에 대하여 원가 모형을 적용하고 있고 X1년 말 기계장치의 공정가액은 74,000원이고 사용가치는 7만원이래요. 자, 그러면 주식회사 한국이 X1년 말 기계장치와 관련하여 인식할 손상차손은 얼마겠느냐. 자, 지금처럼 이런 문제가 나오면 제일 먼저 뭐를 하느냐, 그림을 그리면 돼요. 자, 어떻게 그래요? 이렇게 짝대기 하나 그리면 이게 그림이죠. 자, 그리고 이제 X1년 초라고 그랬고, 자, 얼마에 샀느냐? 18만 원에 샀대요. 그럼 여기 나온 대로 대충 그리시면 되죠. 자, X1년 초고 지금 뭐 X1년 말 그랬으니까 더 이상 그릴 것도 없어요. 그럼 여기에요. 이 시점을 얘기하는 거죠. 자, 내용 연수는 3년에 잔존가액은 없고, 자, 감가상각 방법은 연수 합계법이래요. 그러면 이제 감가상각비를 먼저 계산해야죠. 자, 감가상각비를 계산하면 자, 18만 원 곱하기 내용 연수가 3년이니까 6년. 자, 6분의 얼마가 돼요? 3이 되겠죠. 그래서 9만 원. 요게 이제 감가상각비가 되는 거죠. 자, 다시 한번. 자, 연수합계법은 취득원가 18만 원 마이너스 잔존가액은 0. 자, 그 다음에 내용 연수는 3년이라고 그랬으니까 2분의 3 곱하기 4. 그러면 3, 4, 12. 그래서 얘가 6년이 되고 1차 연도는 3, 2차 연도는 2, 3차 연도는 1.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9만 원이 감가상각비가 됩니다. 그러면 18만 원에서 감가상각 9만 원을 하게 되면 장부가액은 9만 원이죠. 그런데 이때 이제 회수가능가액이 얼마가 됐느냐 이 소리예요. 자, 이때 회수가능가액은 공정가치는 74,000원에 사용가치가 7만 원. 그러면은 팔아버리는 게 낫겠네요. 공정가치는 매각가치라고 그랬죠. 자, 74,000원에 팔을 수 있고 내가 계속 회사에서 사용한다면 7만 원의 값어치가 있으니까 우리는 회수가액을 74,000원으로 조정하면 되겠죠. 그럼 여기서 생기는 게 16,000원. 자, 요 16,000원을 우리는 손상차손으로 인식하면 된다. 이 소리죠. 자, 그래서 문제가 요구하는 자, 손상차손의 금액 간단하게 16,000원이 나온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자, 요거는 쉬운데 이제 그 다음에가 회복이 되는 거. 요게 이제 조금 그래요. 자, 회복이 된대. 자, 무슨 말이냐? 자, 이번에는 이제 좀 길게 한번 해볼게요. 자, 내가 얼마에 샀느냐? 100만 원에 샀고요. 자, 내용 연수는 10년. 그 다음에 상각 방법은 정해법. 자, 그 다음에 잔존가액은 없다. 자, 그럼 뭐 1년에 10만 원씩이죠. 그러면 X1년도에는 10만 원. 자, X2년도에도 10만 원. 그런데 X2년 말 자, 회수 가능가액이 얼마가 됐느냐 하면은 64만 원이 됐대요. 자, 64만 원이 회수 가능가액이다. 자, 이때 회수 가능가액은 매각가치와 공정가치예요.
그 다음에 사용가치. 자, 이때 사용가치가 60, 공정가치가 64만 원이었다. 라고 하면은 우리는 64만 원을 회수가능가액으로 조정하는 거죠. 자, 그럼 여기까지 정리해 보면은, 자, X1년 말에는 감가상각비가 10만 원, 그 다음에 감가상각 누계액이 10만 원. 자, X2년 말도 감가상각비 10만 원에 감가상각 누계액이 10만 원. 근데 X2년 말에 자, 장부가액은 80이었죠. 그랬는데 회수가능가액이 64만 원이 됐으니까 자, 여기서 손상차손이 16만 원이 나오고 자, 16만 원을 손상차손 누계액으로 자, 16만 원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나면은 이제 X3년도부터는 감가상각비가 틀려지죠. 자, X3년도에는 얼마를 감가상각하느냐? 80만 원이 아니에요. 이제는 64만 원으로 고쳐졌고 자, 64만 원의 내용 연수는 8년이니까 이제는 8만 원씩이 감가상각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도 X4년도에도 8만 원씩이 감가상각이 되는 거예요. 자, X3년도. 자, 이제는 다시 감가상각비가 8만 원. 자, 감가상각 누계액이 8만 원. 자, X4도 감가상각비 8만 원에 감가상각 누계액이 8만 원. 여기까지 왔어요, 이제.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요 상태에서 X4년도 말 이 자산이 지금까지는 손상이 됐는데 얘가 갑자기 회복이 된 거예요. 회복이 돼 가지고 요때의 값어치가 얼마가 됐느냐? 요때의 값어치가 얼마가 됐느냐 하면은 뭐 70만 원이 됐다라고 할게요. 1번. 70만 원. 이렇게 됐다. 자,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자, 70만 원이 됐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 얼마가 됐습니까, 지금? 64에서 16. 64에서 그다음에는 얼마가 됐느냐? 50만 원. 이렇게 됐다라고 한번 해 볼게요. 자, 1번은 70이 됐고 2번은 50이 됐다. 자, 그럼 이제 첫 번째 70이 된 경우 자, 이때는 뭐냐 하면은 지금 여기 장부가액이 얼마가 됐느냐 하면은 64에서 8만원, 8만원이 또 떨어졌다고요. 그래서 48만 원이죠, 지금. 64만 원인데 8만원 값어치 떨어졌고 또 8만원 값어치가 떨어졌으니까 지금의 여기 장부가액은 얼마가 됐느냐? 48만 원이 됐잖아요. 근데 얘가 70이 됐다 이 소리잖아요. 그러면은 32만 원이 올라가 버렸네. 32만 원이. 이때도 요 금액 70만 원은 사용가치와 매각가치 중에서 큰 놈으로 가요. 똑같아. 그러면 얼마가 회복이 된 거예요? 70에서 48, 22만 원이 회복이 됐다. 그래서 22만 원을 환입한다. 그러면 안 된다. 이 소리예요. 자, 이때 환입 금액은 어떻게 하느냐? 자,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얘가 아까는 여기서 64만 원으로 가격이 떨어졌었죠. 가격이 떨어졌는데 도로 올라갔다는 것은 손상을 입지 않았다라는 얘기라고요. 다시 처음에 100만 원에 사서 여기까지 장부가액이 80이에요. 근데 64만 원으로 손상을 입었잖아요. 그런데 도로 회복이 됐다는 거는 손상을 입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그럼 괜히 한 거잖아요. 이 짓을. 요 손상차손 이걸 괜히 한 거라고, 이거. 이거 괜히 한 거라고. 괜히 한 거예요. 그럼 만약에 안 했으면, 손상을 인식 안 했으면은 여기서 10만원, 여기서 10만원 이렇게 되겠죠. 그럼 요게, 자, 손상을 입지 않았다면, 자, 손상 전 장부 금액에 감가상각 금액을 차감한 금액. 얼마가 돼요? 100만 원에서 10, 10, 10, 10. 얼마가 돼요? 60만 원이죠, 이거 60.
자, 60만 원하고, 그러니까 결국 어디까지만 올라가면 되느냐? 자, 60만 원하고 70만 원 중에서 적은 금액. 이때는 다시 적은 금액이에요. 그러면 얼마만? 12만 원만 회복이 되는 거죠, 이번에는. 그래서 이번에는 자, 여기서 뭐를 없애느냐? 손상차손 누계액을 얼마를 없애느냐? 12만 원을 환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손상차손 누계액이 더 들어왔다. 누계액 환입액이 얼마냐? 12만 원. 자, 조금 어려운 것 같은데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시 우리는 아까 손상을 여기서 인식을 했는데 이놈이 회복이 됐다는 얘기는 손상이 안 된 거잖아요. 그럼 우리 회사가 손상을 안 입었으면 자, 10만 원, 10만 원 손상을 안 입었으면 10만 원, 10만 원 이렇게 감가상각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요게 얼마예요? 자, 손상 전 장부금액에 감가상각 10만 원, 10만 원 두 번 했어요. 감가상각 후 잔액 60. 그 다음에 회복금액은 얼마? 70. 그 두 개 중에서 적은 금액. 그러면 얼마가 되겠어요? 70과 60의 적은 금액. 그러면 60까지만 환입이 돼야 된다. 이 소리죠? 그러면 장부금액은 얼마예요, 지금? 48만 원인가요? 자, 얼마죠? 48만 원 맞죠? 자, 48만 원하고 얘가 60까지 올라가니까 얼마? 12만 원이 환입이 된다. 이 소리죠. 자, 그 다음에는 이번에는 자, 50이 됐다면 자, 이때도 역시 손상 전 장부 금액이 얼마예요? 80. 자, 손상이 된 줄 알았는데 회복이 됐으니까 손상 안 입었네요. 그러면 손상 전 장부 금액의 감가상각 후 잔액 얼마예요? 60만 원하고 자, 그 다음에 얼마로 회복이 됐어요? 50만 원하고 자, 60만 원하고 50만 원 어디까지 올라가요? 50까지만 올라가면 되죠? 그러면 얼마만 올라가면 돼? 이번에는 2만 원만 회복이 되면 되겠네. 자, 그래서 이번에는 차변의 손상차손 누계액은 2만 원, 누계액 환입은 2만 원 이렇게 가버리면 끝난다 이 소리죠. 조금 어려워요 사실은. 근데 흐름을 조금 잡고 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다시 한번요. 자, 여기가 원래가 100만 원, 10만 원, 10만 원, 그래서 이제 80만 원으로 왔는데 여기서 급격하게 64만 원으로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64만 원으로 손상을 입었다가 그래서 그 뒤에 8만 원, 8만 원 감가상각을 했는데 얘가 이 X4년에 회복이 됐다 이 말이에요. 회복이. 그러면 회복이 되면 자, 이때는 어떻게 하느냐? 괜한 짓을 한 거잖아요. 손상을 안 입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손상을 안 입었으면 자, 손상 전 장부 금액은 80이에요. 그리고 자, 손상을 안 입었으면은 감가상각을 10만 원, 10만 원 했겠죠. 10만 원, 10만 원, 10만 원, 10만 원. 그게 얼마야? 60이잖아요, 60. 자, 60만 원하고 그다음에 자, 지금 회수 가능가액은 70으로 바뀌었으니까 이 중에서 적은 금액이면 자, 60만 원까지만 환입을 해줘라 이 소리죠. 자, 그러면 얼마가 회복이 되는 거야? 48만 원에서 60이니까 12만 원이 자, 12만 원이 환입된 금액이다. 요 얘기고.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얼마가 됐어요? 다시 장부 금액은 60. 그런데 여기는 50이잖아요. 여기는. 그러면 이 중에서 어디까지? 적은 금액이니까 50까지만 올라가면 되죠. 그러면 여기서는 2만 원만 환입이 되면 된다. 이 소리죠. 자, 그 흐름만 좀 다시 한번 잘 이해를 해보시고, 뭐를 한번 해보시느냐 하면은, 문제가 없네요. 자, 문제를 제가, 잠시 후에 한번 찾아가지고 다시 한번, 문제를 풀면서 정리를 또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10분간 쉰 다음에 계속 하겠습니다.